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이미 한 번 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면 그 말보다 먼저 내 기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저 사람도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인간에 대한 가장 순진한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그 행동도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당신이 그 사람에게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해해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단정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번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줄까요? 왜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한 다음 날에도 다시 기대하고 다시 실망할까요? 이 철학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을 원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법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가 후회한 적이 있다면,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혼자서 되뇌어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훨씬 단단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 순간의 착각부터 말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는 대개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말들은 욕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관계에 대한 소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고통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할 때 상대가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세계를 해석하리라 은근히 가정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가정을 매우 위험한 착각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공통된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의지에 의해 왜곡된 세계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세계를 본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위안을 보고 누군가는 위협을 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가 나의 감정의 결을 읽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나 어느 순간 왜 몰라주지? 라는 질문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이미 상처를 향해 기울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 질문은 순진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 이해에 대한 과도한 낙관의 증거입니다. 인간은 먼저 자신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자기 의지의 틈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즉,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만, 나의 욕망이 방해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잊은 채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비 오는 날 불을 붙이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인간에게 당연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인식은 차갑지만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식이 없을 때 우리는 타인의 무관심이나 둔감함을 악의로 오해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해치려 했다고 믿는 순간 마음속 분노와 슬픔은 필요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감정을 한 단계 낮추어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해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음은 냉소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기대가 생길 때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는 나와 같은 눈으로 세계를 보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상처는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바깥으로 내미는 행위입니다. 반면 인식은 마음을 안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언제나 이 방향을 택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며 대신 자신의 인식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곧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을 종종 의도해서 찾으려 합니다.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나를 무시했을 것이다. 알면서도 외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해석이 인간을 지나치게 고평가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까지 타인을 고려할 만큼 여유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기울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존재론적 설명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 불안, 결핍을 가장 먼저 느끼도록 만들어졌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뒤에 놓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언제나 부차적이며 상황이 허락할 때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을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라고 합니다. 이 관점은 분노를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불필요하게 증폭되지는 않게 합니다. 무심함은 악의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리고 무심함은 언제나 그 사람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은 몰랐을까? 조금만 생각했어도 알았을 텐데.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늘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욕망, 불안, 비교, 결핍이 그것입니다. 그 틈 사이에서 타인을 세심하게 고려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둔감함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나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이 닿지 못한 영역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처음엔 씁쓸합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 내 감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자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씁쓸함을 통과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자기 가치의 증거로 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기대의 무게를 덜어내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충실할 뿐 나에게 충실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고통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 나를 배려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인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로 바뀝니다. 이 질문은 나를 비난하지도 타인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의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명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기대가 만들어낸 환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음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둘 것인가?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곧바로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다. 차갑고 무심하며 타인을 밀어내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는 그런 종류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을 불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인식 위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에게 과도하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거리는 방어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노출됩니다. 나의 취약함, 나의 바람, 나의 불안이 상대의 반응에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 평정은 타인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인질로 맡기는 일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이 인질 상태에서 한 발 물러나는 일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도 단절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리가 감정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호의는 유지하되 그 호의가 나를 소모시키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현명함입니다. 사람과의 거리에는 적정선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받고 너무 멀면 삶은 건조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선을 감각적으로 파악할 것을 권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는가, 상대의 반응을 계속 곱씹고 있는가 하는 신호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한 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기대를 줄이며 마음속에서 상대의 비중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이동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한 평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외적인 기술이 아니라 내적인 여유의 결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안정될수록 사람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조율됩니다. 억지로 멀어질 필요도 무리해서 가까워질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교류하는 장소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는 일은 종종 오해를 부릅니다. 솔직하지 않다, 벽을 쌓는다,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결핍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태도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대할 때 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말할수록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생각, 감정, 기대, 상처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남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섬세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필요한 고백과 설명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진실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더 오래 기억한다. 우리는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믿음을 지나치게 낭만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솔직함은 상대의 성숙도와 만날 때에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솔직함은 나를 보호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나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방어로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모든 생각을 말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설명하지 않으며 모든 상처를 공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선별이 있을 때 인간은 타인 앞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 또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드문 순간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설명하고 반응하고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마모됩니다. 혼자의 시간은 이 마모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다시 자기 속도로 돌아옵니다. 침묵과 고독은 인간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면이 정돈된 사람만이 필요할 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늘 말하고 늘 반응하며 늘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온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현명함이란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길러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날, 그는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사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타인을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언어를 다듬었습니다. 이 과정은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말해주면 알 텐데. 이렇게 설명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은 선의에서 비롯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또 하나의 자기 소모로 보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믿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성향과 욕망에 맞게 세계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설득은 종종 대화를 낳지 않고 피로만 남깁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성향에 의해 움직인다. 이 문장은 사람을 포기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변화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모자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의지가 그 방향으로 열려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말하고, 더 설명하고, 더 애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경직되고 평정은 멀어집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을 제안합니다. 설득을 내려놓는 대신 관조로 옮겨가라고 말입니다. 관조는 개입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이자 성향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조는 패배가 아니라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설득을 멈추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이 곧 나의 실패는 아닙니다. 이 분리는 관계를 냉담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덜 상처받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현명함이란 타인을 올바르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절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직함이었습니다. 그 정직함 위에서만 마음은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고 조용한 평형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말은 차갑게 들립니다. 마음을 닫으라는 말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덜 사랑함은 감정의 철수가 아니라 집착의 해제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은 종종 과도한 의미 부여로 변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고 그 반응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사랑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평화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두는 데서 옵니다. 더 나아지길 바라지 않고 달라지길 요구하지 않으며 나를 만족시켜주길 기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냉담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며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초연함을 말합니다. 초연함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무관심은 마음을 닫지만 초연함은 마음을 열어둔 채 거리를 유지합니다. 기대 없이 바라보는 시선, 평가 없이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안에는 오히려 잔잔한 존중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마음은 더 안정됩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평정은 나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랑에 섞여있던 집착과 환상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통해 고통이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유, 고독, 관조 속에서 마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태도의 끝에는 한 가지 조용한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완성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에게서 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인식은 삶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담담하지만 오래가는 평안이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외면당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명함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기대를 바깥에 두면 흔들리고 인식을 안에 두면 평정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무심할 것이고 기대는 여전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대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나를 해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사람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